한반도 정세 좀 더 분석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화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앞에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서 가장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미 대화에 대한 가능성, 또 분위기, 성숙하고 있다. 그런 기류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감지한 내용이고, 그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네. 그게 뭐 예비 대화라는 표현도 쓰고 지금 탐색적 대화라고 썼는데 근데 만나게 된다 하면은 어떤 얘기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이 대화 자체가 비핵화를 목표로 한 회담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탐색적 대화다, 공식 대화다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화를 한다면 이것은 예비 대화나 탐색적 대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단계를 지나서 예비 대화를 해보고 탐색 대화를 해본 결과 비핵화를 중심으로 해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가라고 북한이 알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공식 대화고 본격적인 대화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먼저 미국이요. 좀 전 맥메스터 보좌관은 또 궤를 달리하는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미국의 그렇죠. 지금 그 스탠스, 입장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지난해부터 사실 제가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미국의 대북 정책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경 정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데, 이제 압박이라고 하는 요소는 좀 잘 보이고 관여라고 하는 요소는 잘 안 보인다,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맥메스터 이제 보좌관의 말은 이제 강경 쪽에, 압박 쪽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틸러슨 장관의 말은 이제 관여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한 유인책을 보여주는 그런 양상,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신호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뭐 강경 정책이냐 대화 정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요. 대화라고 하는 측면과 압박이라고 하는 측면을 동시에 투자를 해가지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밀어내는 것, 이끌어내는 것,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탐색적 대화라고 하는 형식의 대화로 지금 이제 일치하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또 다른 그 한쪽인 북한의 지금 속내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속내가 지금 사실은 이제 1월 1일 신년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그 뒤가 현저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뭐 내내, 2016년도 내내 이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가지고 뭐 동북아시아 정세 나빠졌죠. 근데 신년사에서 갑자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도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얘기도 하고, 실제로 그 뒤에 굉장히 그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남북관계 개선,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북한의 정책의 이면에는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 상당히 그 어떤 정책적 성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제 필요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기본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인데, 핵 차원에서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경제 발전을 위한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하는 것이 과제인데, 이러려면 아무래도 관계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남한의 이제 우리 한국의 지원,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런 것들은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에 나름대로의 경제 발전에서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움직임이?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경제 제재, 압박에 의한 결과다. 근데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화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고, 뭐 제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제재로 북한을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핵 무력 가지고 도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제재를 푸는 게 더 필요하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 일정표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해석이 어느 한쪽이라기보다는 두 가지가 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분명히 경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략적 셈법을 기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북한의 프로그램은 진행이 됐고 결국 북한이 완성을 했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재를 가지고 전략적 셈법을 바꾸지는 못했죠. 그러나 불편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압박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북한이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바꾼 것이고 그렇게 봐서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탐색적 대화 또는 예비 대화가 언제쯤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 탐색적 대화가 가능하려면 북한과 미국이 이제 테이블에 나와야 되는데 예. 양쪽 다 지금 내가 먼저 요청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말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네. 또 북한의 말도 구걸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양쪽 다 먼저 대화를 하자고 요청을 해라. 근데 여기에서 북미 대화를 해야만 되는 예. 이제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쪽은 북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반도의 평화 구조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제 안보 측면에서 이제 안전해지고 평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네. 북미 탐색적 대화라든가 그 다음 단계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능한 빠르면 좋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동계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올림픽 휴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3월 25일 날 끝나게 됩니다. 네, 네. 3월 25일 끝나게 되면 미국이 어떤 뭐 기다려봤지만 북한이 별로 호응이 없다. 우리는 연합 군사 훈련을 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3월 25일 이전에 탐색적 대화가 시작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은 분명히 3월 중에 대화를 이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얘기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그렇죠. 네, 어제 발언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이라고 말씀드린 언제 외신 기자한테 한 말인데요. 그건 어떤 맥락에서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예전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이랬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정상회담을 하니까 북한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나빠졌다. 이제 이래서 이제 평가가 좀 나빠졌거든요. 그런 것에서 이번에도 제3차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네, 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면서 상황이 나빠졌는데 그래도 정상회담을 해서 오히려 북한에 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 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침착하게 또 차분하게 또 냉정하게 미국의 입장도 살피고 또 동북아시아 전반적인 국제 정세를 살펴가면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 이번 외교 평화 외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외교 노력을 좀 지지해 달라.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국내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정상회담도 빨리 하고 이래야 된다. 이게 미국 눈치 보다가 언제 하겠느냐. 이게 다른 일본 눈치 보다가 언제 하겠느냐. 빨리 합시다라고 하는 또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일이 다 망쳐진다. 침착해야 된다. 차분해야 된다. 냉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안 된다. 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밥을 짓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숭늉을 찾는 것이다. 앞으로 거쳐야 될 단계가 많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내 오디언스, 특히 진보 진영에 대한 오디언스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의미가 좀 있고 미국 쪽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안심해도 된다. 급하게 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3월 25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셨는데 그 안에 해야 되겠죠. 예, 그 전에 또는 뭐 탐색적 대화 시작된 뭐 뒤에라도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북한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 북한이 외교적으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발입니다. 네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국가 역량을 봤을 때 북한이 핵무기나 어떤 미사일 가지고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북한은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존재가 없는 건데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 70주년입니다. 이 70주년 올해 9월 9일이 김정은 체제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자기가 집권한 이후에 나름대로 굉장히 성과를 거뒀다. 나라가 잘 되고 있다라고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지금 여기고 있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9일 날 정권 수립 기념일 날 좋은 성과를 발표를 하려면 현재로서는 도발하는 것보다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제재 쪽을 좀 완화시켜서 경제 발전에 성과를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선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도발 유인보다는 도발을 하지 않는 쪽을 좀 더 우세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도발을 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질문, 의문으로 이어지는데 핵과 경제 병진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노선이고 어느 쪽도 그렇죠.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은 근데 우리 정부나 미국은 비핵화가 목표라는 그걸 위한 대화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화가 시작됐는데 비핵화 문제는 진전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또 그냥 시간만 버려질 우려 그런 우려를 하는 그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고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게 모든 대화를 하다 보면 한 시간을 싸워도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토론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북한 쪽에서 나온 문건이라든가 입장 중에서 제일 주시할 만한 것이 2월 12일 날 이제 조선신보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신보가 일본의 친북 우리 제일 동포들의 이제 기관지인데 조선신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온 건데 북한이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이런 식의 언급이 나온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초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제안하면서 친서도 이제 줬거든요. 그 친서의 내용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친서 내용 중에는 모라토리엄 가능성도 시사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당분간은 유예하거나 하지 않는 조건부를 하지 않는 이런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이미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물론 그 비핵화의 개념이 핵 폐기냐 아니면 핵 유예나 동결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논쟁이 있겠고요. 그렇죠. 시간차가 있죠. 예, 그거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점은 좀 유념해야 된다라는 걸 좀 그 정책적인 조언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네, 이 부분은 뭐 항상 제가 이제 출연할 때마다 이제 가능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처하고 있는 이제 북핵 문제, 평화 외교의 이제 문제점들을 보면 전선들을 보면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7개. 7가지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림픽에 비유하자면 철인 7종 경기를 하고 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경기는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에 끌고 이제 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전선이고 두 번째 전선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모호한 상태지만 그래도 비핵화를 시사를 한다면 미국도 좀 탐색적 대화에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설득하는 것이 두 번째 전선이 되겠고요. 네. 세 번째 전선은 중국입니다. 네. 이게 이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이제 대화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촉진자 역할을 하기에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민감성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모양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좀 요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고 네 번째 전선이 일본입니다. 네. 사실 남북 미중 관계에서 일본은 당사자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화에 낄 이유는 없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나 북일 관계나 중일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끼워주지 않으면 좀 약간 좀 부정적인 표현이라서 좀 미안하지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 협상에서 미국
일본이 방해해서 일이 잘못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방해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5차 전선은 러시아입니다.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러시아가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BDA 사건이라고 2006년, 2007년에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BDA 이제 마카오 델타 은행 이제 그때 얘기죠. 그때 마지막에 러시아가 도와줘서 해결이 됐습니다. 만약에 네. 러시아가 없었으면 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고 긴급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항상 지원 요청을 해놔야 되고요. 마지막 이제 6번째 전선이 국내 정치입니다. 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도 우리 보수 진영이 납득하지 않으면 우리 보수 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진지하게 이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뭐 미국, 북한 다 설득하고 있지만 우선 보수 야당의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한 대로 침착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 청와대의 참모진 스스로 흥분하지 않고 좀 차분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가도록 스스로 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7번째 전선이 되겠습니다. 이 7가지의 모든 종목에서 다 통과를 해야만 이게 이제 탐색적 대화도 되고 본격 대화도 되고 이제 평화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